네, 10월 17일 월요일 이번 주 첫 거래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영민한 투자 통해서 여러분들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에 미국 증시가 또 하루 만에 급락하면서 네. 사실 주말이 끝나지 않길 바랬거든요. 그래도 네. 다행히 눈을 떠보니까 그래도 낙폭을 지금 많이 줄였어요. 그렇죠. 지금 장중에 상승 전환이 됐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미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올라가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물가가 좀 잡히기 어려울 거다. 네. 그러면 당연히 또 연준이 11월 달에 기준금리 또 올린다.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75bp가 아니고 100bp 올릴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네. 불안 심리가 이제 조금 가중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이제 주말을 쉬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되게 조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오늘 이제 장이 출발하기 전에 미국 쪽에서 약간의 이제 호재성 이슈가 좀 있었죠. 채권 이제 바이백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미국 이제 재무부에서 채권 시장에 이제 개입을 시사를 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조금 내놓으면서 미선물 지수가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이제 좀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이제 10월 안에 증안펀드, 증시안정펀드가 이제 다시 재출범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채권 시장 안정펀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개입을 조금씩 하면서 증시에 이제 하단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 정책 효과가 이제 조금 가미가 좀 되다 보니까 시장의 이제 불안 심리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면서 오늘 뭐 국내 증시는 사실 오르지 않더라도요. 네. 이 정도로 낙폭을 줄인 것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저는 이제 성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하반 경직성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확보됐다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이제 대비해서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주부터 이제 대형 IT 종목들이 워낙 좀 강했잖아요. 지금 그런 흐름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이슈 메이킹이 좀 되는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이제 좀 가볍게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시장이 확실한 이제 추세적인 방향을 좀 잡기 전에는 그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까지도 이제 같이 조금 보시면서 시장 대비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이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네.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제가 오전 내내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제 딱 느낀 감상은 요거 딱 한 줄이에요. 네. 한마디로 딱 말씀을 좀 드리면 악재는 둔감하고 호재는 민감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거 이거 정말 조금 심각한 악재예요.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올리는 것밖에 없다. 그쵸. 다만 지금 월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무리 월가 그 투자은행들이 얘기를 해도 연준이 뭐 듣질 않고 있긴 합니다만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금리만 올리는데 이제 치중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야말로 이제 연준의 이제 피봇 논리의 가장 좀 명확한 근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피봇 논리가 또 좀 희석될 만한 악재가 분명히 좀 나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기대 인플레이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재가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가 나름대로 이제 하반 경직성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뭐 일부 종목들을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급등할 재료인가 싶은데 뭔가 이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주가가 막 20%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목들의 이제 탄력성은 조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악재에 대해서는 이제 좀 둔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 전체적으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새로운 악재가 부각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이제 급락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에 이제 무게를 좀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제한된 이제 시장 수급이 나름대로 이제 주가를 좀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지수가 조금만 더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저가 매수세가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별히 외국인들의 수급을 이제 딱 찍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무려 10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30원, 1,440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외국인들은 지금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장기적인 스탠스를 감안을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정말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미국 월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만보다는 우리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러면 신흥국 시장에서 결국은 뭐 매력적인 투자처를 따져보면 대만, 우리나라, 중국 이 정도인데 지금 또 대만과 중국은 약간 이제 양안과 이제 관련된 아주 좀 민감한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흥국 시장에 대한 이제 매력이 상당히 조금 높은 그런 시장으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가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이제 시그널만 조금 나와준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악재에 조금 둔감해지고 호재에 좀 민감해지는 시장 분위기가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나 11월 FMC 회의가 되기 전까지, FMC 회의 진행되기 전까지 다음 주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그럼 연준 위원들이 사실 뭐 금리니 긴축이니 이런 이제 발언들을 이제 못하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사실상 통화 정책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네. 시장은 실적에 더더군다나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출 수밖에 없어요. 많이 빠진 종목들이나 3분기 이제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몇몇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이제 좀 포커스를 좀 두면서 시장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낙폭 과대 종목 그리고 3분기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에 집중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종목으로 원시아 원킬 종목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두 가지 종목을 픽해 오셨으니까요. 네. 잠시 후 원시아 원킬 종목 시간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유일 에너테크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뭐 7% 넘게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도 6%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14%의 수익이 났어요. 이 종목 계속 가져가 볼까요? 네,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유일 에너테크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을 계속 리뷰를 해드리면서 시장이 살아나려면 어쨌든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이제 버팀목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오늘도 역시나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그나마 이제 지수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중에서는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간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이죠.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SKC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이제 편승되면서 유일 에너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오늘도 이제 상단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14% 정도 수익 중인데 유일 에너테크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짚어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차 전지 이제 제조 장비에 대한 부분, 거기에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제형택의 지분, 뭐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이런 원자재 가격이 이제 막 올라가고 있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사실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앞서 이제 생쇼 시간에 김동호 매니저께서도 사말면좀 말씀하시면서 히토리오와 관련된 이슈 얘기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이 원자재, 원재료 관련된 이슈들이 전부 이게 미중 간의 갈등, 이 히토류 전쟁과도 상관관계가 분명히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모멘텀도 아직 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3대 양극재 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산화 리튬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 형태의 이제 가치까지 감안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목표가를 19,000원 말씀드렸지만 2만 원까지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종목도 결국은 이런 2차전지 소재, IRA라든지 2차전지 소재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후속주를 한 종목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대응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네, 유일 에너테크 지금 수익 중인데 계속해서 홀링해보자라는 전략과 함께 리뷰 도와주셨고요. 또 관련해서 후속주는 잠시 후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리뷰는요. 나무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인가의 자율주행이에요. 맞습니다. 편입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더 가져가 볼까요? 뭐 아주 세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간 시장 상황이 워낙 좀 어려웠던 걸 감안을 하면은 주가는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거의 절반이 넘는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다시 경신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썩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부터 나무가라든지 칩셋 미디어, 하이비전 시스템 뭐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긍정적인 이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요 얘기가 하나 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플이 이제 차세대 플랫폼 사업으로 이제 딱 두 가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키워드로 딱 제시를 해드리면 애플카와 AR 요 두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리뷰해드리고 있는 이 나무가는 이 두 가지 키워드와 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카의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고 내년 1분기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AR 렌즈, 그 AR 렌즈의 깊이 인식 기술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나무가라는 회사가 세 가지 이제 깊이 인식 기술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이제 유일한 회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단기적으로 부각되는 모멘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 주가가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께 1,900원대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사실 나무가는 매수 찬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기 목표가를 제가 13,000원 제시해드렸고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17,000원, 18,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역시나 나무가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가를 13,000원에서 17,000원까지 계속해서 한번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짧게 한 가지 도와드리도록 네. 할게요. 신라젠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5,800원에 5%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이게 오전에 오늘 매수가 비로 주가가 좀 올라갔어요. 15,800원이시면 아마도 거래 정지 되기 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정말 좀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아마도 오늘 매수가가 조금 오전에 넘어갔을 때 일부는 매도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어쨌든 신라젠은 16,000원 정도 자리가 오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좀 저항일 것 같아요. 거래가 재개될 당시에 8,000원 조금 위에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의 지금 10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한 상태거든요. 물론 거래 재개하고 나서 이제 신라젠도 사실상 파이프라인을 막 신규로 도입하고 또 거래소에서 요구한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16,000원 자리가 이제 고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보유하신 가격 평단하고도 비슷하거든요. 16,000원 정도 근처부터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를 해보자라고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던 원시아 원킬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에너테크의 후속주를 네.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두 가지 종목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종목은 무슨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인데요. 24,150원 현재가로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의 이제 분봉을 보시면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 이제 대장주로 조금 치고 나가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받으면서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동반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23,500원 정도 이제 매수 타점을 좀 잡으려고 했는데 조금 올라간 게 아쉽기는 합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뭐 1, 2% 정도 올라와 있는 자리라고 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를 왜 제가 이제 아까 유일 에너틱스의 후속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냐면 실제로 이 회사는 이제 장비 종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소재 기업인 솔브레인의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요즘은 이런 지주회사들이 단순히 이제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이제 사업 활동도 이제 같이 좀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지만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이제 완성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브레인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지주회사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요 회사가 바로 2차전지 핵심적인 소재가 될 수 있는 전해액을 이제 개발하는 소재 사업을 이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린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IRA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을 짓는 법인들이 제일 먼저 주목을 좀 받았잖아요. 전해액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이 제일 먼저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었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솔브레인 홀딩스도 움직이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죠. 차트 패턴이 바닥을 이제 한 7, 8월 달에 형성을 좀 하고 나서 1차 반등 이후에 9월 달에 이제 조금 어려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좀 뚫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저는 이제 최근에 현대차, 기아 주가가 이제 빠진 걸 보면 아니 전기차에 대한 이제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분명히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이제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이제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런 소재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동차가 몇 대 팔리는지보다는 얼마나 이제 안정적인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놨느냐, 그리고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 소위 말해서 이제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그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느냐가 해당 기업들의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판단하는 상당히 좀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완성차 회사 같은 경우에 현대차랑 기아, 그리고 미국의 이제 포드나 GM 같은 기업들은 당장 이제 자동차를 몇 대 파는지가 중요하지만, 소재 기업들은 앞으로 2027년, 2030년까지 막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소재를 이제 납품하는 계약들이 수주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아주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다. 요게 이제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 소재 기업들이 시장보다도 훨씬 더 좀 강하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종목 같은 경우에는 IRA와 관련된 이제 수혜가 여전히 좀 남아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있는 업종이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반도체 업종을 포함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됐는데, 유일하게 컨센서스가 유지되거나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이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업종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지나치게 지금 과도하게 하락한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터닝이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7,000원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중기 관점에서는 뭐 한 3만 원 정도까지 느긋하게 좀 목표가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함께 2차 전지의 성장성까지 기대되는 종목으로 솔브레인 홀딩스를 유일에너테크의 후속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 아까 나무가 리뷰를 해드리면서 몇몇 종목들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15,150원 현재가로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9월 달에 한번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9월 달에 이제 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꽤 강하게 한번 단기 파동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15,000원대까지 가격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재공략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6월 달에 이제 단기 호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 회사가 이때 상한가 거의 한 3번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한번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게 이제 9월달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3월, 6월달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건 이건 이제 무상증자 재료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거였기 때문에 이 파동을 무시하면은 사실상 이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터닝이 좀 된 건 9월달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나무가 말씀드릴 때도 애플이 이제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좀 내놓고 있고 AR 렌즈와 관련된 이슈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모트렉스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플랫폼, 특히나 차량용 이제 인포테인먼트 쪽에서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실적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분기에 100억 이상 돈을 버는 회사는 모트렉스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만도라든지 현대 오토에버와 같은 이런 대형주들을 제외하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분기에 이제 1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는 모트렉스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가 이제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철도를 만드는 코레일, 이제 이런 회사가 이제 주요 고객사인데, 현대차, 기아가 이제 주요 고객사인 건 알겠는데 갑자기 이제 왜 철도가 나오냐면, 우리 요즘에 이제 KTX 같은 걸 타면은 그 승객 좌석에 보면 앞에 디스플레이 화면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디스플레이 화면을 바로 이제 모트렉스가 이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오디오, 비디오 장치들을 이제 납품을 하고, 이걸 이제 완전 자율주행 이제 상용화를 시키는 단계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뒷자리 모니터라든지 AVNT와 관련된 고마진의 이제 제품군들을 실제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모트렉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책적인 모멘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이제 국토부에서 2027년까지 우리나라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상용화를 시키겠다라는 이제 거시적인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첨단 모빌리티 등을 포함한
12대 전략 기술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걸 미리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첨단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기술 사업이 차세대 우리 성장 동력으로 전략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과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같이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뚜렷하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만한 직접적인 뉴스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나무가 그리고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 아마도 저는 조만간에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상당히 좀 뜨거운 반응을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막 상한가까지 가고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재료의 어떤 강도로 봤을 때 사실 애플페이보다 거의 뭐 수십 배 가까이 더 강한 재료가 저는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한 게 이제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조금씩 부각되기 시작하는 걸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도 9월 달에 가격 조정을 좀 심하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종목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 한 20% 정도 이제 목표 수익을 잡고 18,000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함께 정부의 정책 모멘텀까지 보유한 모트렉스 오후장에서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